논준모 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거나 시청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제 대학원생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. 석박사 대학원생들. 아무래도 이제 논문을 그뭐 태어나서 처음 쓰거나 아니면은 한두 번째 써보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.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가 논문 초보다 이렇게 뭐 그냥 부르기 쉽게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분들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완전히 제 순수한 제 생각인데 이분들의 가장 한계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어떤 틀 안에 좀 갇혀져 있다?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는데 뭐 교육적 차원에서 보면 장점일 수도 있는데 어떤 연구의 확장성으로 본다면 이거는 단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어떤 틀 안에 갇혀져 있다. 그 틀이 뭐냐면 이 학교 또 학과, 특히 이제 그 지도 교수님의 성향 또는 스타일, 이라는 틀 안에 갇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나? 뭐 저렇게 하면 안 되나? 라고 하는 이 연구자, 학생이죠. 연구자 스스로의 어떤 자유로운 연구, 방향이 지도 교수님의 스타일이나 또는 성향의 이 틀에 갇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게 장점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자유로운 연구 방향이 완전히 진짜 엉망진창이다 이러면 틀에 갇혀야 돼요. 그거는 지도 교수님이 그렇게 해야지. 그거는 뭐 당연히 연구를 위한 교육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라고 이제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그게 너무 연구자 학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, 아, 연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, 라고 아예 고정이 돼버리면, 그때부터는 더 확장이 안 된다는 거지. 그게 단점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지도 교수님이 일부러 너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연구 이렇게만 해, 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너무 엉망진창이니까 좀 이렇게 자세를 바로 잡자라는 차원에서 틀을 하나 이렇게 이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제안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. 근데 학생 입장에서 그거를 고지고대로 앞으로 모든 연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연구라는 게 모름지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주제 다르고 대상 다르고, 예? 또 내가 학문적으로 하는 관점이나 논점에 따라서 얘를 어떻게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느냐라는 논리 구조, 그리고 이 논리 구조에 해당되는 뭐 방법론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연구 필요성 제기 있잖아요. 어떤 뭐 연구 필요성이 나와야 뭐 연구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? 가설이나 또는 뭐 가설이나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? 근데 연구 필요성이 나오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이게 오로지 논리적 접근법이 하나밖에 없다. 이러지는 않아요. 무조건 3단 논법으로 해야 된다.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. 허다못해 뭐 3단 논법이 아니라 4단, 5단, 6단, 7단, 8단, 4590, 20, 뭐 2단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.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엄청 많아. 뭐 그리고 이게 뭐 3단 논법 같은 걸로만 해야 되나?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. 그냥 관점의 변환이라든가 또 다른 방식도 있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방식으로 이런 연구 필요성에 접근을 해 나가는 논리적인 전개 스타일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내가 앞으로 이런 연구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만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. 또 이렇게 해서 나온 연구 문제는 무조건 이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. 이 방법 다음에 요 방법 쓰고 요 방법 요렇게만 분석을 해야 된다. 라고 할 것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. 거기에 너무 틀 안에 갇혀버리면은 연구의 확장성이 생기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머리를 비우는 게 좋아요. 과감한 도전 같은 것도 필요하고,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? 왜 저렇게 하면 안 되지?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. 자, 그럼 이제 교수님들은 솔직히 이제 막 바빠 죽겠는데 자꾸 그런 거 물어보고 이러면은 짜증이 나니까 뭐 대답도 안 해주고 막, 아이씨, 몰라. 네가 알아서 해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어요. 자, 그러니까 과도한 질문은, 하면 안 되겠지만, 그래도 생각은 할 수 있잖아, 생각은. 왜 이렇게 하면 안 될까? 저렇게 하면 안 될까? 왜 이런 식으로 논리적인 접근을 하면 안 될까? 그리고 다른 사람
생각을 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단점이 있구나. 이 사람 생각이 무조건 100%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내 생각이 100%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안 돼. 그리고 그냥 객관적으로 한 발 물러서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예,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가장 현답이 되겠구나. 가장 이게 현명한 방법이겠구나. 요 정도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. 이거는 무슨 전문가라고 판단 잘하고 비전문가라고 판단 못하고 이건 아니거든.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봐서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네 라고 하면 그게 현답이에요. 정답은 아닐지 몰라도. 그래서 그 정도의 판단력은 우리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100% 옳다. 그게 막상 지도 교수님이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모르니까 지도 교수님의 스타일을 따라가 보는 거지. 일단은 그게 안정적이니까. 하지만 앞으로 내 인생의 모든 연구를 저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확정 짓지는 마시라는 거예요. 여러분의 응용력을 믿으시라는 거지. 그리고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면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. 제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다른 사람 의견도 물어보고 해서 가장 현명한 조합을 찾으면 그게 잘된 연구고 그게 완성도 높은 논문이 될 거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무작정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계속 여기도 물어보고 저기도 물어보고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본인이 그런 판단이 쓸 겁니다. 왜? 우리는 응용력이 있으니까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구에 계속 지속적으로 적용을 시켜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.